여보세요? 저예요. 예? 탈모시죠? 제 친구도 탈모인데, 예. 둘이 한번 이렇게 빡빡특공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탈모빔 쏘러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음주, 이는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하나의 생활 컨텐츠로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한다. 어떤 이에겐 위로가, 어떤 이에겐 축하가, 또 어떤 이에겐 친구가 되어준다. 재밌는 점은 이 컨텐츠를 과도하게 이용했을 때 평소라면 하지 않을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전화를 한다던가, 외로워져서 이성에게 찝쩍거린다던가, 이야기를 필터 없이 배설한다던가, 즉 실수를 하게 된다. 실수는 다음날 무시무시한 민망함을 안겨준다. 때로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인간의 감정을 헤집어 놓는다. 이렇게 헤집어진 감정은 무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한 사람의 성격을 바꿔놓기도 한다. 바뀐 성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임에도 그 누구도 이 실수를 다루는 법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본 영상에서 실수를 다루는 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수치심이라는 벌금형에 처해버리거나 심각하게 대하며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보내버리는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특히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실수를 엄격하게 다루는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강이라는 거대한 신념의 흐름과 맞물려 술 먹는 문화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강해지면서 그의 부산물인 술 먹고 한 실수를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려고 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술 먹고 한 실수는 실수이지 죄가 아니다. 술 먹고 죄를 졌으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된다. 실수는 어디까지나 도의적 영역, 관계의 영역에서 다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에 따라 처벌이 정해진다. 과거 대한민국은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지녔었다.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대충 넘어가주는 분위기였다. 이런 관대한 문화에 존재하던 부작용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긴다거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사회적 시선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 수단은 꽤나 효과가 좋았다. 요즘 그러면 큰일 나요. 위와 같은 문장들을 일상 속 술자리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다. 이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누군가에게 상처나 트라우마를 안겨줄 상황을 피하게끔 도와준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암세포만을 죽이지 않듯 이 수단 역시 냅둬도 될 것까지 죽이지 않았을까? 난 술 먹고 실수하면 바로 손절해. 야, 쟨 술 먹고 하는 짓을 보니까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배척할 권리는 마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잔인해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실수는 엎질러진 물과 같다. 아무리 다짐하고 자책해봐야 절대 소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의 주의를 빼앗긴 채 스스로를 처벌해가며 감정을 헤집어 놓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는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다.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SNS나 단체 카톡방과 같이 군중 심리를 쉽게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환경에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을 그 정도 이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쉽게 말해 멀쩡한 사람을 손쉽게 병으로 만들 수 있다.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은연중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한 다음날 본인에 대한 처벌 강도를 필요 이상으로 올려버리는 것이다. 강도 높은 처벌에는 후유증이 뒤따른다. 마치 불량한 시정 잡배를 삼청교육대에 끌고 가 다리를 절게 만든 뒤 내보내는 것과 비슷하다. 밝고 쾌활한 성격의 사람이 실수 한 번으로 변환간, 무겁고 소심한 성격으로 변한다. 항암 치료가 멀쩡한 장기를 건드리듯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은 건강한 사회인이라는 틀에 맞춰 조각되어진다. 오묘한 느낌을 주는 모나리자가 인스타 셀카로 전락하듯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술 먹고 다음날 어떤 태도로 자신을 대해야 할까? 물론 실수를 안 하도록 술을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실수를 해버렸다면 다음과 같이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하자. 가장 먼저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떠올려야 한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나는 이것을 죽을 각오로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걱정하는 지점을 극한까지 따라가 보았을 때 그 끝에 나오는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별거 아닌 것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생각해보자. 당신이 회식 때 동료에게 찝쩍거렸거나 상사에게 선 넘는 발언을 하며 깐죽댔다거나
아무튼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만한 짓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당연히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음날 출근해서 날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왠지 낯설다. 나 몰래 카톡방을 새로 봤을까? 야, 이거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다 이거 수군덕 되겠지? 자, 이 걱정을 극한까지 몰고 가보자. 모두가 나의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덕댄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회사 생활은 수치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잘리는가? 안 잘린다. 누군가의 신체를 주물럭거렸거나 때렸다면 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범죄의 영역과 맞닿아 있는 거니까 이것은 빼고 이야기를 하자. 자, 안 잘린 채로 수치심을 참고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 왕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나는 진급도 하지 못하고 빌빌거리며 있다. 그러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잡혀 결국 잘리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미 업계에는 술주정뱅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다. 아니, 더 극한까지 가보자. 인스타에 박제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로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졌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니까 아르바이트조차 구할 수 없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외면당했다.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 그렇게 길바닥으로 쫓겨나 구걸을 하며 노숙 생활을 한다. 그렇게 몇 년 뒤 폭설이 내리던 어느 날 잠든 채로 결국 세상을 떠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나 무로 돌아가거나 뭐가 됐든 당신을 괴롭게 하던 지난날의 실수는 사라진다. 어떠한가? 어이가 없지 않은가? 당신이 실수를 했고 지독하게 운이 좋지 않더라도 웬만해선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으며 설령 인생이 꼬여버린다 하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맞이할 죽음 앞에선 하찮게 소멸해버린다. 그렇게 지금 드는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 때면 차라리 극한의 상황까지 걱정을 이어가 보고 헛웃음과 함께 초연함을 느껴야 한다. 둘째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술 먹고 한 실수에 과한 죄책감을 갖는 근본 원인은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무의식 그림자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린 금지된 형태의 행동이기 때문에 의식 수준에선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그랬다고? 나 아닌데? 하는 생각과 함께 기타줄이 튕기듯 엄청난 저항감이 몰려온다. 여기서 기타줄을 끊어버리고 그냥 시원하게 받아들이자. 그래, 난 이런 놈이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위에서 말했듯 당신의 무의식 그림자에 있는 모습은 다른 모두에게도 있으니까. 그들도 적절한 환경이 갖춰지면 당신과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 안심하라. 당신도 평소엔 그림자에 잘 넣어두고 다니지 않는가? 그냥 시원하게 인정해버리자. 이러한 담대함이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가 아닐까? 초연한 상태로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괜찮아라는 말로 이겨내는 사람은 안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지혜씨,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죠? 죄송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한 뒤 위와 같이 말하는 건 타인에게 괜찮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심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녹아있는 것이다. 이때 만약 상대방이 철수씨, 저야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음부터 술 마시지 마세요. 이 말에 당신은 분명 무너진다. 하지만 호연지기로 무장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이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법. 시원하게 손가락질 한번 받겠습니다. 꼼수를 정수로 맞받아치면 나의 정수는 상대방에게 꼼수가 된다. 역방향의 흐름에 맞서 방향을 바꾸지 말고 정방향을 유지하면 역방향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 반응하는 당신의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실수했지만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술을 먹어보고 싶은 사람으로 느껴지며 어느 순간 인싸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런 태도는 술 먹고 한 실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몸캠 피싱을 당했다면 협박범에게 돈을 주지 말고 차라리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시원하게 배출을 했다고 지인들에게 그냥 말해버리자. 만약 실수로 재산을 탕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험난하지 않은 과거는 엑스트라일 뿐 영웅의 과거는 반드시 험난한 법이다. 이리관지라 하지 않았는가? 실수를 호연지기로 대처하는 원리는 인생의 웬만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실수의 중요도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죄가 되며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 대한 처벌을 시작한다. 오만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에게 셀프 처벌을 강요하는 사회. 정신을 놓은 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영혼의 개성은 사라지고 그저 그런 하나의 등장인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다른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기죽은 채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히 어깨를 피도록 하자. 실수는 후퇴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전진하라고 만든 것이다. 잊지 말자. 주인공은 당신이었다.